여러분들 사실 황진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엄청난 혁신가야. 이 세상을 바꾼 혁명가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만한 우리나라 여자 가수, 솔로 가수로서는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는 가수가 누가 있을까? 아이유. 그리고 선생님 때는 이효리.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파급력이 큰 여자 아티스트, 솔로 아티스트였단 말이야. 지금 아이유처럼. 그런데 사실 황진이는 파급력이 어마무시했어요. 왜 그런지 여러분들하고 살짝쿵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청춘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환영하고 여러분에게 환영받고 싶은 국어왕 환영쌤입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자, 제가 항상 여쭤보는 분이 있죠? 아주 감사한 분이죠? 우리 반장님.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쳐드려야 할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중립법 배경이랑 네. 법률 공유랑 현재 언어. 네네네. 네, 이 세 가지는 확실하게 빼고 오늘 넘어가야 됩니다. 공문 오는 밤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던 표현법 중에서 중위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중위법이 먼저 혹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저요? 네. 서로 이 세 명이 지금 손을 들어줬는데 사실 제가 던지는 이 볼을 홈런을 치려고 하시는 타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중위법이란 네. 하나의 단어 문장이 둘 이상의 의미가 포함되는 겁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니 이거 대충 뜻만 아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하나의 단어뿐만 아니고 문장까지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해줬는데 자, 시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예. 그리고 시구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시어는 뭐냐면요. 시에서 사용되는 단어겠죠? 단어. 그러면 시구는 뭘까요? 시에서 사용되는 구절입니다. 구절. 근데 여러분들 구절이라고 한다는 거는 구는 사실은 두 마디 이상이어야 되고요. 절이라고 한다는 거는 주어 서술로 구성이어야 된다는 걸 나중에 문법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울 수도 있는데 아까 얘기해준 대로 그게 단어든 문장이든 간에 시에서 어떤 의미를 형성하는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근데 중위법은 거기에서 확실한 의미, 그러니까 두 가지 이상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어떤 문제지나 참고서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이상의 의미라고 했는데 한 가지나 한 가지까지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둘 이상의 의미가 정확하게 중위법에 맞아요. 둘 이상의 의미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제 이 중위법이 까다로운 부분이 있다는 걸 여러분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시험에서 어떤 식으로 작용될 수 있는지도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혹시 수능에 가끔씩 기출 문제 봤을 때 사자성어가 있는 문제 본 적 있어요? 예, 수능에 고전시가나 아니면 고전상문, 특히 고전상문 쪽에 사자성어하고 연결돼가지고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몇 년에 한 번씩 있어요. 실제로 굉장히 자주 이렇게 출제됐던 사례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한테 한번 이 사자성어에 대한 뜻을 한번 질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석이조. 일석이조 뭐예요? 한계를 하면 중계를. 그쵸? 예를 들면 우리가 민속화, 이 고스톱 같은 거는 일타 쌍피용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여러분들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거는 아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괄목, 상대. 많이 성장했다. 오. 자, 지금 속으로 나는 솔직히 괄목상대 뭔 말인지 이미 알았다. 나는 알았다. 손 들어볼게. 여기 한 명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한 명이 뜻을 완벽하게 얘기해줬어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야, 니 키 많이 컸다. 그러니까 키 많이 컸다 뿐만 아니고 눈부시게 성장을 했다라고 하는 거를 칭찬적으로 얘기를 한 게 괄목상대입니다. 근데 지금 봐요. 수능에 일석이조 나왔으면 맞출 친구들은 여기서 많아. 그런데 뭐야, 괄목상대가 나왔어. 그럼 여기에서 한 명 빼고는 다 틀린겨. 자, 이거를 여러분한테 기분 나쁘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이게 수능의 현실이다 이거예요. 사실은 괄목상대가 지금 선생님처럼 이 시간에 뜻을 가르쳐주는 선생님도 있었겠지만 이 교육과정에서 어느 학교 선생님은 안 알려주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세상에 사자성어가 얼마나 많은지. 그치?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렇게 개별적인 차이를 다 고려하지 않고 수능에서는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리는 거 복불복이요 하면서 이렇게 출제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사자성어는 미리 공부를 해놓고 배경지식을 쌓아놓은 사람이 유리하더라. 근데 그렇게 일부러라도 노력을 해가지고 사자성어를 그래도 언젠가 나올지도 모르니까 미리미리 준비해서 쌓아둔 사람의 노력도 무시할 수 있는 겨 없는 겨?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평가의 요소, 특히 수능이라고 하는 모두가 푸는 시험에서조차도 사자성어를 문제로 내는 거 그런 노력까지 국어 실력이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얘기해보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중위법은 말이요. 배경 지식이 결합되어 있어서 중위법이 형성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예를 들면 선택지에 선생님이 외부 지문으로 한 5개 정도의 작품을 그냥 딱 때려박는 거. 근데 거기에 우리가 얘기했던 본문 오는 밤에 그 눈이 있지. 눈이 중위법이란 말이야. 여기에서 사용된 표현법이 사용되지 않은 것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물어본다라고 쳤을 때 문제는 내가 이거 봤을 때 배경 지식이 없으면 표면적 의미만으로는 중위법을 해석이 안 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올 수가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사자성어처럼 내가 예를 들면 중위법이라는 걸 했는데 그래도 좀 관심 있게 중위법에 대한 다양한 작품을 찾아보고 공부했던 친구하고 아니 친구하고 같은 선상에 놓아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하나의 예를 들어줄 테니까 여러분이 잘 들어주고 바래. 중위법이 왜 배경 지식이 필요한 표현법이지, 왜 우리가 확장적 공부가 필요한 것인지를 이제부터 얘기를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하고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연유 시인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허난설원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조선시대에 정말 이름을 알린 노래를 불렀던 사람 중에서는 딱 이 두 명이 탑2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명은 이매창이라는
사람이고요. 매창집이라고 하는 실제로 시조 모음집도 냈고요. 정말 신원이 확실한 분이에요. 그리고 그 유명한 드라마로도 많이 나왔고 영화로도 많이 나온 누가 있지? 네, 황진이가 있다 이거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요. 여기에 청산리 벽계수야라고 하는 시조가 있어요. 좀 키워서 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좀 보입니까? 네. 그래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 볼게요. 이걸 그냥 선생님이 해석을 해볼게요. 청산리 벽계수야. 자, 청산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벽계수, 푸른 시냇물이 흘러나가. 근데 걔한테 마치 의인법처럼 마치 수의감을 자랑말을 하면서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 여기까지 여러분들 파악하세요. 야, 우리가 시냇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시냇물이 흘러가잖아. 당연히 흘러가는 게 얘의 속성인데 쉽게 흘러감을 자랑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런 거야. 사실은 걔가 뻑이고 잘난 척 한다는 그런 의미로 얘기하려고 하는 거라기보다는 얘를 붙잡기 위해서 말을 건넨 거라고 볼 수 있죠. 1도 창해하면 1도는 한 번 도달하면인데 어디냐면 창해에 도달해요. 창해가 넓은 바다입니다. 돌아오기 어려우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게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그래서 산의 산골짜기에서 있는 물이 다 어디로 만나게 됩니까? 네, 바다로 만나게 돼가지고 한 번 도달해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거꾸로 돌아올 수가 없단 말이야. 연어도 아니고. 그러니까 명월이 만공산하니 이게 배경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명월, 이 밝은 달의 기운, 밝은 달의 그 달빛이 산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걸 만공산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만공산하니 쉬어간들 어떠리. 자, 이렇게 달빛이 좋은데 야 시냇물아 그냥 흘러가지 말고 잠깐 멈춰 있다가 쉬어서 나랑 같이 놀다 갈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만 봤을 때는 어떤 노래와 좀 많이 비슷하냐면 뭐 물화일체, 자연친화 이런 노래 성향이라고 주제를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지. 그리고 이 벽계수도 있는 그대로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게 될 수 있다? 그냥 자연물, 시냇물이구나. 그리고 이 명월도 당연히 달, 자연물 이렇구나 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은 여기에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 이거요. 어떤 이야기냐면 여러분들 사실 황진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엄청난 혁신가야. 이 세상을 바꾼 혁명가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만한 우리나라 여자 가수, 솔로 가수로서는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는 가수가 누가 있을까? 아이유. 그리고 선생님 때는 이효리.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파급력이 큰 여자 아티스트, 솔로 아티스트였단 말이야. 지금 아이유처럼. 그런데 사실 황진이는 파급력이 어마무시했어요. 왜 그런지 여러분들하고 살짝쿵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시조는 원래 누가 많이 불렀어? 시조를 향유했던 계층이 누구야? 트로트는 원래는 그 어른들이 많이 향유했다고 한다면 힙합은 뭐 흑인들이 많이 향유했다고 한다면 지금 힙합 전 세계 사람들이 즐기고 그리고 트로트 이제 어른뿐만 아니고 전 향유 계층이 확대가 되기도 하잖아. 근데 향유 계층은 그거를 주로 즐기는 사람이야. 근데 원래 시조는 향유 계층이 누구였냐면 양반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양반들은 보통 어떤 내용을 많이 읊냐면 자, 요런 내용을 많이 읊습니다. 임금님 사랑해요. 임금님 제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거 충이죠? 그러면 부모님께 감사하는 거 우리가 뭐라고 하지? 충신연주지사. 아주 이게 아직 던지지도 않았는데 벌써 출루를 하려고 하네. 네, 자 충효와 같은 거 우리가 보통 유교 이념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양반들은 아무래도 그 왕한테 충성하는 게 그때 가장 중요한 가치였으니까 이런 충효의 유교 이념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자기가 좀 폼 좀 잡고 싶으면 자연 친화의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양반들이 자기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자기 노래에 호응해주고 맞장구 쳐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 그들만의 리그였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면서 누가 등장을 하게 되면 이제부터 중요해요. 기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기녀가 누구냐? 자, 원래는 춤과 노래, 연주, 음악 이런 것들을 팔면서 높으신 어르신들한테 맞장구 쳐주고 호응을 해주는 사람이 바로 기녀인데 이 양반들이 자기를 호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수준이 되니까 이 기녀들도 글을 배우고 시조도 짓고 해가지고 수준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 기녀들은 사실은 유교 이념 자연치가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 아니거든. 이 사람들한테 중요한 거는 감정적인 노래였어. 특히 이 사랑의 노래였단 말이지. 그런데 이거를 양반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 그거 남사스럽게 그런 하찮은 걸 얘기할 게 아니고 국가의 큰 얘기를 해야지. 우리는 크게 놀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기녀들이 부르는 사랑 노래를 기녀 스스로도 좀 부끄러워하면서 불렀었다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사랑이라고 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아니죠. 우리 인간이 가진 가장 강렬한 감정이고 심지어 육체적인 사랑조차도 여러분이 탄생할 수 있게 된 이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게 된 가장 근본적인 행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부끄러워했었다고. 근데 여기서부터 황진이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황진이는 문학성이 굉장히 탁월했어요. 시조가 우리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문학 중에 하나인데 이 시조 잘 쓰는 사람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시조의 대표적인 사람을 두 명 꼽으라고 한다면 보통 이 두 사람을 꼽습니다. 한 사람은 고산 윤선도를 꼽고요. 어떤 사람은 또 황진이를 꼽기도 해. 정말 학문적으로도 대학자이고 노래 진짜 잘하는 고산 윤선도와 쌍벽을 이룰 만큼 황진이가 대단했다는데 그게 이 사람이 미친 사회적 영향력도 아까 아이유와 이효리 능가할 만큼 파급력이 컸던 거야. 근데 그게 어떤 것 때문이냐면 황진이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거를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전혀 없는 거야.
가장 중요한 가치인데 양반들은 이거 사람들은 그러면 아유 기가 주제에 또 저런 노래나 부르고 있다 이렇게 무시를 하니까 실제로 양반들 너도 이 사랑의 지배하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야. 내가 니들의 이런 가식들을 다 낱낱이 파헤쳐 주겠다 이런 식으로 부른 노래가 바로 이 청산리 벽계수야라는 노래인데 황진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송혜교가 주연을 했어요. 예전에 그 왕가의 종친 중에서 왕가의 종친이 뭔지 알아요? 그 왕족입니다. 왕족. 그러니까 양반 중에 양반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정사품 보통 왕족들은 벼슬이 자동적으로 주어지거든요. 정사품이라고 하는 수라는 벼슬직에 있는 왕족이 있는데 그 사람의 별명이 바로 뭐였냐면 벽계수였어. 벽계수. 푸른 시냇물이라는 건데 여러분 시냇물은 맑아요? 아니면 더러워요? 맑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그런 별호를 얻었냐면은 다른 여성들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가 굉장히 근엄하게 잘 지내고 청렴결백하게 잘 지내면서 사람들이 모두 존경하는 그런 양반 중에 양반이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의 행동이 과연 진짜일까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왕실의 종친의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개성의 수령이었어요. 개성의 사토 그 정도로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개성으로 초대를 한 거야. 이 사람이 이 고을의 수령이 다스리는 이 고을로 가고 있는 그 길목에 갑자기 꺼이 하는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 꺼이 우는 소리가 이게 무슨 뭔 소린가 하고 딱 갔더니 하얀 그 소복을 입고 상복을 입고 굉장히 아리따운 미모를 가지고 있는 한 여성이 막 엄청 구슬프게 울고 있는 거야. 원래도 사실은 남성이 굉장히 어여쁜 여성을 볼 때 안 쳐다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근데 이 사람이 처연하게 울고 있으니까 더 애처로운 마음이 해서 저기 무슨 일이요? 하면서 이렇게 물으니까 제가 사실은 어저께 밤에 지하비를 여의었습니다. 지하비가 남편이거든요. 남편이 돌아가서 이제 남편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제가 그걸 치를 돈이 없어가지고 남편 장례를 못 치르고 있어요. 남편 상을 못 치르고 있어요 라고 하니까 갑자기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내가 돈을 주고 뭐 지원을 해서 사람을 드릴 테니 그 장례를 잘 치르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도와줬습니다. 근데 이제 저녁 될 무렵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 너무 감사한데 제가 드릴 게 없어서 술이나 한 잔 따라 올리겠어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술을 따라 올렸어요. 근데 술 한 잔 먹고 술 한 잔 먹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날 하룻밤을 그 남편의 여인 여성분과 함께 동침을 하면서 보내게 된 거예요. 누가? 이 벽계수가. 이 사람 이름이 혹시 궁금한 사람이면 이 이름이 전해서 내려오는데 이종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하룻밤이 지났어. 이 하룻밤이 지난 다음에 자기는 이제 아무래도 좀 외간 여자하고 동침을 했으니까 바로 이렇게 대낮에 나올 수 없잖아. 몰래 이제 이렇게 빠져나와가지고 원래 친구한테 가기로 한 그 고을 수령한테 갑니다. 근데 그 고을 수령한테 아무 일이 없었다는데 왜 이렇게 늦었나? 원래 오기로 한 게 어제 저녁인 줄 알았더니 오늘 아침에서 오니까 내가 걱정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미안하네. 내가 뭐 이 길이 멀어가지고 좀 늦었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자 우리 오랜만에 만났는데 무슨 얘기 할까 하니까 당신은 온다는데 자네가 온다는데 내가 그냥 할 수가 있나? 그냥 잔치를 열겠네 하면서 잔치를 여는데 사실 우리 고을에 아주 미녀 기생이 있어. 한번 만나보지 않겠나?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어디 양반이 돼가지고 이쁜 여자랑 이렇게 노닥거린단 말인가? 그냥 난 자네를 만나러 온 거지. 그럴 마음은 추호도 없네. 그리고 기생은 감히 겸상을 할 만한 존재가 못 돼. 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아니 그래도 왔으니까 한번 만나봐. 명월아 배 거기요 있느냐? 라고 하니까 명월이 나오겠습니다. 라고 해서 명월이가 나왔는데 명월이가 누구야? 황진이이고 어저께 남편을 여의었다라고 한 그 여성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이 사람이 당황하니까 황진이가 그 사람한테 황진이의 기생명이 명월이거든요. 근데 황진이가 그 사람한테 뭐라고 했냐면 아니 기생을 만난 건 부끄러우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남편을 여인 여자하고 동침하는 거는 아니 부끄러우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그런 일이 화제가 돼가지고 널리 알려졌고 황진이가 이런 메시지를 사람들한테 던졌다고 할 수 있는 거야. 양반 중에 양반이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은 사랑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사랑이라고 한 건 터부시 되고 금기시 될 게 아니고 뭐다? 좀 널리 해도 되고 우리가 자랑스럽게 노래를 불러도 되는 그런 주제의 소재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추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추가적인 지식을 얻었어. 그럼 이 추가적인 지식으로 봤을 때 벽계수는 누가 될 수가 있을까요? 양반. 아까 말한 이종숙이라고 하는 양반이죠? 종친, 왕족 이렇게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명월은 누굴까요? 명월은 자기 기생. 황진이 그리고 기생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청산이 벽계수야. 뭐 수위감을 흘러감을 뭐 깨끗함을 자랑하지 마라. 사실은 너도 나하고 노닥노닥 거리면서 놀고 가고 싶지 않느냐? 쉬어가 하면서 유혹하는 노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벽계수는 자연물일 수도 있지만 이런 추가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고 명월도 자연물일 수 있지만 무슨 추가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어? 황진이 즉 기생이라고 하는 추가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고 이런 중의법이 어떤 효과, 어떤 주제의식을 강조하는 거야? 단순히 자연친화적인 주제의식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양반의 허례허식, 가식 이런 거를 풍자하는 노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노래 자체가 메시지가 있습니까?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이 메시지가 뭘 활용해가지고 좀 더 부각될 수 있었습니까? 사실은 배경지식도 배경지식의 무슨 표현법? 중의법을 통해서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자 봐봐. 이런 중의법에 가지고 있는 것들은 배경지식이 없으면 전혀 이해할 수가
없죠. 네. 근데 이런 작품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런 작품들도 수능에서 불특정으로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 우리 시험에서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걸 미리 여러분한테 알려드립니다. 네. 망공산 하다는 영. 아, 망공산 이건 가득 찰 만자야. 네. 그러니까 명월이 망공산 하다는 거는 달빛이 산에 가득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은 명월이 황제의 자신이니까 나랑 잘 놀자 이런 얘기라고 하면 되겠죠. 청춘다!